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관광객은 줄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숙박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대목을 놓친 관광업계는 울상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았지만 순천만 국가정원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관광객이 드문드문 보이지만 인파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여수 오동도도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지역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가 크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월 한 달간 오동도 관광객 수는 11만 4천여 명에서 7만 1천여 명으로 38% 줄었고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는 8만 6천여 명에서 7만 3천여 명으로 15% 줄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격상 직후인 7월 넷째 주말의 경우 오동도 관광객은 1만 7천여 명에서 6,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1%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모르고 그렇게 조금씩 모인 사람도 없잖아요. 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 같아요. 9시 반 되면은 불 꺼진 거리가 되고요. 관광 성수기와 맞물려 거리두기가 격상되자 관광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객실의 75%만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예약 취소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가 더 격상되진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며칠간 여수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일평균 기준인 11.2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철에는 거의 손님 없다시피 한 집들이 많았고요. 성수기에 접어들어서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됐고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방역당국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긴급 이동 멈춤에 들어간 여수시는 전통시장 5일장도 휴장 조치했죠.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해 거리두기 4단계만은 막아보겠다는 건데요.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서시장과 교동시장 주변이 장날인데도 썰렁합니다. 평소 같으면 갖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전통시장인데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여수시가 전시민 긴급 이동 멈춤에 들어갔고 전통시장 5일장까지 임시 휴장했기 때문입니다. 5일장의 특성상 시골 마을 주민들과 타 지역 상인까지 불특정 다수의 상인과 소비자들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장 입구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외부 상인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번 주를 시민들 긴급 이동 멈춤 주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효과를 거두려면 5일장이 상당히 방역 사항도 취약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5일장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시장 상가 건물 점포들만 문을 열었을 뿐 천여 명의 노점 상인들은 긴급 멈춤에 모두 동참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이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내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제일 먼저 그 일이 코로나가 없어져서 옛날처럼 맘 놓고 장사가 안 되더라도 여유 있는 장사를 했으면 한 거의 바람이죠. 현재 여수 지역은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음 달 1일까지는 전시민 긴급 이동 멈춤 기간입니다. 여수시는 일상생활의 중단을 의미하는 거리두기 4단계만은 막아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되는 수도권의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여수 지역은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신속한 역학 조사를 위해 전화 출입 안심 콜 서비스를 관내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청사와 전통시장 등 67곳에 대해 전화 출입 관리 서비스를 시행해왔지만 신속한 역학 조사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서비스를 무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서비스가 확대 지원되는 시설은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 관리시설과 목욕탕,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 이미용실 등 일반 관리시설 14종,
그리고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성별과 관련 없는 출산 휴가, 탄력근무 도입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한 박진선 씨. 9개월 된 아이의 양육을 고민하다 오후 4시 반 퇴근이 가능한 업체를 택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다 보니까 가정에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아기랑도 시간이 더 이렇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 때문에 어느 정도 근속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2년 전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이 업체의 직원은 15명. 2명이던 여성 직원이 6명으로 늘었고 짧게는 수개월 만에 그만두던 경우도 사라질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업무 집중도와 사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모두가 머리를 맞댄 결과 특허 상품까지 출시했습니다. 차대가 법을 막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는 이 업을 하면서 거의 육아에 관련돼서 완전히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집에 가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끔. 유연근무와 출산 장려제도 등이 가족 친화 인증의 조건.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하는가입니다. 인증의 혜택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경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과 이자 보전, 정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내 기업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되시면 농협이 대출금, 금리 우대를 해드리고요. 또 특별히 영세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은행과 농협에서 재정 컨설팅을 직접 해드릴 겁니다. 현재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전남에서만 150여 곳.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커지고 정부 지원도 많아지면서 변화하는 일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올해 1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던 금호석유화학이 2분기엔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의 실적 전망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분기에 매출 2조 479억 원과 영업이익 7,212억 원 등 1분기에 비해 매출은 10.4%, 영업이익은 17.7%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고수익성을 바탕으로 또다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속적인 투자로 외형과 수익성을 개선하고 신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대형 쇼핑몰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는데요. 중소상인단체들은 즉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바로소통 광주에 올라온 시민 제안입니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와 같은 쇼핑몰을 입점하게 해달라며 광주 발전을 위해 제안한다고 적었습니다. 최근까지 이 제안글에 달린 댓글에는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광주의 한 시민 모임이 전국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만 복합 쇼핑몰이 없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광주 시민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시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운동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들은 특히 몇 년 전 신세계가 광주에서 추진했던 대형 유통 복합시설 건립 계획은 백지화가 됐지만 대전에서는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로 실현돼 대전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실에서 대기업 복합 쇼핑몰 입점 주장은 한가하다 못해 철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유통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유통과 소비문화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주장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형 쇼핑몰 유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1조 4천억여 원 규모의 올해 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2회 추경안보다 495억 원이 증액된 1조 4,633억 원의 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 녹지 토지 매입 300억 원, 순천만 가든마켓 설립 출자금 11억 원 등이 포함됐으며 2회 추경 이후 추가 반영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7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이 국내 최초 글로벌 K-팝 체류형 관광단지로 육성될 전망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 재단은 최근 글로벌 K-팝 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여수박람회장을 K 콘텐츠 산업 육성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여수박람회장은 국내 최초 기숙형 K-팝 트레이닝 센터 오픈과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K-팝 체류형 관광단지로 육성되고 이를 통해 스타 양성은 물론 매니지먼트, 공연 기획 등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 지역 시립도서관에 비대면 도서 대출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부터 삼산도서관과 신대도서관 등 관내 4개 시립도서관에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도서를 대출 반납할 수 있는 기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관내 16개 컨벤션 시설을 가상현실로 소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스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트렌드가 지속돼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 체험형 콘텐츠 발굴이 마이스 마케팅의 대안이라고 보고 지난해부터 홈페이지 구축을 구상해 올 상반기에 VR 촬영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